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진홀 삼상향 어디를 쌉상이요. 부모흥 병신 이리 오십시오. 인강보리 제가 앞서 내려가 있는데. 헌관 재배 헌관만 먼저 재배 두 번 하시죠. 배헌 배헌 병신 헌관이야 개 재배 전체 다 재배하시겠습니다. 병신 헌관이야 출 이상으로 요정의 대표 분양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데. 공개수가 남고 거리에 예, 그러시구나. 며칠 전에 행사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칠대문동회장님과 내님께서 사람회를 마치시면은 이곳으로 입장합니다. 10시 25분부터 사물놀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기총회, 토성 특강,
기준별 사진 촬영, 오찬 및 가야금 공연 순으로 진행하여 오늘 행사를 13시 3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미에서 준비한 선물은 부피가에서 초대가 불편할 것 같아 식사 종료 후 나가시면서 출입하신 입구에서 브라운코드로 업체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휴대폰은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진행 전에 오늘 6차 자미회에서 참석하신 입계문 중 이동혜 회원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자미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우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으로 신나게 놀아준 우리 사물놀이팀 천주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술에 따라 개선을 있겠습니다. 재령 20대구 종친의 이병기 고문께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남학파 7개 문중 후손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선조의 높으신 학덕을 기리고 세의에 따라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입니다. 보다
유익하고 뜻있는 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담아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44회 유종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호국 연예인들과 먼저 가신 선영과 유종의 회원님께 응접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영.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의 훈장 낭독이겠습니다. 자미의 이인희 축전회장께서 유종의 훈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의 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종의 헌장.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학덕과 유업을 경모하며 7대 문중마다 조직한 유심회, 부영회, 청류회, 동인회, 인의회, 자위회, 기산회의 회원으로서 지난날 조상 대대의 남다른 세위와 정군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의 친목과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본회의 결성에 이르렀다. 우리는 생업을 따라 영남의 웅도인 대구를 중심으로 각처에 산재하고 있으되 명문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보분의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숭조 정신의 깊은 뜻을 고취하는 데 힘쓰며 안으로는 조상의 유훈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문헌의 부흥과 가풍의 진작에 앞장서며 밖으로는 조상의 유덕을 길이 선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바야흐로 인심은 혼미하고 조상의 유덕은 날로 쇠퇴하여 정도가 희미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부침하면서도 상호간의 유대를 굳게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문화의 영립에 인색치 아니하며 전통 사상의 장점을 취하고 민족의 정기와 자주의식을 수호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의 조성과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표로 삼는다. 1991년 5월 유종의 열도. 예,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44회 유종의 정기총회의 유사를 맡은 자미의 이장희 회장께서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분이 오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우선 여기 성주도시 병암제 종중 도태기 자문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장소를 빌려주신 데 공을 세우신 성주도시 병암제 종중 도종택 회장님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내빈분이 많으시라 생각하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종의 회원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단체의 회원은 일동 일어나서 함께 일어서 주시고 다른 회원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우위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강이시 유심의 이원영 회장님과 25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풍산유시 구용의 유찬하 회장님과 30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성김씨 정유의 김양원 회장님과 35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성이시 동인의 이창환 회장님과 40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시 인위야 장세영 회장님과 35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주 유시 기산의 유시찬 회장님과 45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중의 정치인 몇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 함께 해주신 재령이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의 재령이시 대종의 사무국장님 이지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령이시 근조공파 대종회 회장 이웅환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령이시 서울 3회 회장 이원식님 참석하셨습니다. 집전 3회장 이병년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령이시 석계파 종선 이준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령이시 미란파 종선 이병남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령이시 사정공파 청도 종신회장 이병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만 이재철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소개했는데 혹시 빠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감사장 및 시상품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은 지난해 제43회 유종회를 훌륭하게 추진해 주신 이니의 회장님과 총무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이장희 회장께서 하겠습니다. 감사장 운동장시 이니의 회장 장세영 회장께서는 평소 회원사원의 유대 강화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제43회 유종회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유종회 회장 이장희. 네, 부상품으로는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감사장 인동장시 인희의 총무 장일희.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품은 전과 같습니다.
예, 수상자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소개 순서에서 자미회 회장님과 회원일동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유정희 정기총회 유사회인 자미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다망한 가운데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4회 유정의 유사 자미회장 이장이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신 성주도시 병암제 종중 도종택 회장님과 도상업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의 회원 여러분, 지난 46년간 이어온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뿌리를 지키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전하여 미래로 이어가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태계 이황 선생께서 강조하신 군자는 경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로서 태도를 반듯하게 한다는 경의직내의 방해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근본이라 할 것입니다. 경과 의를 근본으로 삼아 스스로를 닦고 이웃과 사회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선녀의 뜻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도덕적 가치와 인간미가 점차 약화되고 공동체 의식 또한 흔들리며 중장년층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종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원 문중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대구에서 7년간 유종회를 개최하게 된 원인도 이것과 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시대에 맞는 소통과 변화를 통해 중장년층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유종회의 최대의 과제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라도 7개 문중이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유종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회 회원 여러분, 선대로부터 이어온 세의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임에 동참해 주신 유심회, 부용회, 청유회, 동인회, 의례회, 기산회, 문중회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몇 달을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친애하는 자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바쁘신 가운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 종원님과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인적, 물적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재령인의 저력과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가정이 달 5월을 맞아 회원 문중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사 자미회장 이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환영사는 재령이시 근대공파 대종회 이웅환 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재령이시 근제공파의 이웅환입니다.
참 좋습니다. 위에서 쳐다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행사에 모여 계신 분들이 정말 환한 모습이고 즐거운 모습인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종의 회의를 하나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사실은 첫 번째 참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년부터라도 꼭 유종의 모임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다른 유사회가 주최를 하더라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요즘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어려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비교적 이 뜻과 비슷한 말이 여유라는 말도 있고 여지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와 여지는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지라는 말은 남아있는 조그만 땅도 여지라고 표현할 것이고 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조그마한 희망도 여지라는 뜻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남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 상대가 아주 편안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을 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여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나 스스로가 조그마한 마음의 여지를 남겨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고통을 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여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참을성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만 참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여지와 여유를 남겨두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내려오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유종의 여러분들 뵈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에 조그만한 여지 내지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에 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하 덕담을 많은 분들께서 청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된 시간에 따라 한 분에게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성주도시 병암제 종중 도종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월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병암서울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4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기배부된 우리 유인물을 또 참조하시고 우리 병암제 종중의 역사와 그리고 덕담을 우리 서원의 지존이신 우리 도태자 기자 자문위원장님께서
우리 서원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덕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서원을 지을 때 관여했는 사람이니까 집 짓는 과정이라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드리면 좋겠느냐 하면서 부탁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은 회장님께서 드렸고요. 들어오실 때 등록하실 때 저희들 팜플렛을 조그마한 걸 하나 넣어드리도록 했는데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충분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초적인 내용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왜 이 병암서원, 병암종중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할 때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서원에는 우리 성주 도가에 제가 30세입니다. 18세 되시는 할아버지, 제게 12대조 할아버지가 3형제분이신데 맞이 되시는 취해 할아버지와 막내 되시는 나금 두 할아버지를 사당에 모시고 병암서원이라고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병암서원이 되었느냐, 이 와룡산 꼭대기에서 9분흥선쯤 되면은 아마 이 양동서재 크기만 한 바위로 된 병풍바위가 있습니다. 큰 병풍바위가 있는데 옛날부터 선사가 있었다느니 스님이 살았다느니 하는 전설은 있습니다만 그 병풍바위, 병암입니다. 병풍병자 바위였죠. 병암입니다. 그 병풍바위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라고 해서 이 골짜기 이름이 병암골입니다. 병암골에 서당을 짓다가 보니까 병암서당으로 되었고, 병암서당을 수호하는 종중이기 때문에 병암종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서원이 대원군 때 철회되었다가 1924년에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번창하지는 못했고, 그런 대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대구 달서구 지역이 완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산전벽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산도 밭도 들도 집도 없이 전부 싹 갈아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저들 서원도 어차피 그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전답과 산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부지가 수용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될 때 원래 그 서원 자리가 이 마당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옛날 서원입니다. 근데 저들 요구로는 한 3,000평만 제외해주고 가져가거라 했는데도 기획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1230평이라는 브로커 한 브로커를 딱 끊어놓고 그 중에 서원이 들어서 있는 450평만 제껴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용해 갔습니다. 수용할 때는 조금 주고 가져가 놓고 나머지 땅 다부 사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원 받고 팔고 100원 주고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사넣어 가지고 이 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했는 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걸려서 1230평의 이 부지 안에 목조 건물 10동과 현대 건물인 석조 건물까지 해서 지금부터 딱 23년 전 5월 18일 날,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앞에 만 23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마이크 잡고 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가 이 서원을 지으시라 할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경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서당을 지으셨을 테니까 우리도 집만 지어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만인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저들 운영 방침이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이 나들도록 하자, 문지방이 닳도록 나들도록 하자는 게 저들 생각이어서 어느 누가 요청을 해도 가실 때 청소만 해놓고 가면은 되도록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모임에서 이 회의를, 이 자리를 활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을 때에 모두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처음 오면은 뭐 얼마나 들었느냐 물어서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들 나름대로는 욕심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후손들이 갈라쓰지 말고 할아버지가 희망하시는 건물에 전부 투자하자 이래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고 욕심을 내고 지어서 약 땅값 말고 그때 당시 23년 전에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되게 그 마을 고을의 골짝 안에 산 밑으로 들어가가 있는 게 일반적인 위치인데 저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6차선 도로 바로 앞에 대문 앞에 버스가 설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그런 점에서 저들은 위치상으로 갖고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많은 어른들이 많은 기회에 활용을 많이 해 주시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짤막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행사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태기 위원장님은 원래 92세십니다. 오래 계실 때도 계단 치기 아주 자유롭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3회 유동의 정기총회 결산보고 순서입니다. 결산보고는 지난해 유사 이미애 총무께서 보고하겠습니다. 43회 정기총회 결산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있습니다. 교재는 아닙니다만 교재입니다. 수입은 7개 우리 문중부담금 1,400만 원 받고 인위의 기금 1,000여만 원 넣어갖고 2,400으로 했습니다. 지출은 총회 자료에 책자 200만 원 쓰고 강의 관련해서 350만 원, 기념품 560만 원, 기타 등등 했습니다. 의문사항 없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산보고는 사전에 각 문중 임원진 회의에서 보고 심의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원하는 대로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선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3회 유동의 정기총회를 훌륭하게 추진하신 김동장 시기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기 유사의 선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차기 유사의 발표는 금년도 유사 이장희 자매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유사의 선정은 승인 상황입니다만 잘 알다시피 순번제로 유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제45회 유종의 유사는 전주시 기산회입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면 박수로 동의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유종의 인계 인수가 있겠습니다. 이장희 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차기 45회 유동의 정기총회 유사를 맡은 이산의 수찬 회장님께서는 인계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사항 순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향후 각 문중별로 임원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 때보다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가 정리되면 능사초청 강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4회 유종의 정기총회 강연 연사로는 존경하는 이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범 이사장님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재래기시 편집파 후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동대학원, 미 조지 워싱턴 대학원 석사, 영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일찍이 행정고시 수석학회 후 산업자원부 차관,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산업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구형그룹 직대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으로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하셨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동창대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정신문화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희범 이사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무슨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학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사회하는 뭐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없는데 제가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저 사람 좀 뜨거운 데서 얘기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라도 제가 말씀이 좀 두서없더라도 용서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청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좋은 날에 자리에 함께 하신 유정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심회, 무용회, 청류회, 동인회, 또 인익회, 기산회, 그리고 자미회 회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경양 각지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서울서 왔습니다만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족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학식도 없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학식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자비의 회원으로서 인사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영남 육아의 7대 문중이 모인 유종회가 1980년에 설립됐다. 우리가 45년 동안 한결같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정말 놀랍고 또 주최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정말 감사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공자 앞에 문자 쓴 것 같습니다만 유종회는 영남 성리학의 정통 명문과 연합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7대종 문종이 다 유종을 이루는 각 본관의 시조는 대개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 낙향을 해서
퇴계와 성리학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학문 네트워크를 넘어서 혼맥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사돈이거나 또 사돈의 사돈으로 거대한 친족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희 어머니는 진성이고 우리 시조는 정부인 장씨라는 걸 뭐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승호는 내 앞서 또 고모는 여강이시고 또 무실로 우리 승호들이 시집을 갔고 저 스스로가 퇴계 기능에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마 퇴계 학맥으로 이어져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퇴계학 진흥회 지금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퇴계학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퇴계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6대 정선 금필롱이 계실 때 은학 양성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보고 은학 양성회 대표를 좀 맡아달라. 학부모의 김종길 종선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때 금필롱께서 은학 양성 실천 본부를 만들면서 그리고 재단을 등록하려니까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산을 우리도 몰래 금필롱이 은행 담보를 집을 담보로 이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은학 양성 본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보고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재단을 만들었는데 아마추어 주겠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걸 꾸린 적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우리 모두가 학문을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남 사람으로서 16세기 후반부에는 동인으로 또 임진왜란 이후에는 남인으로 영남 온걸 학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화,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사화 속에서 피해자였습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또 경신 환국과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중앙정치에서 탄압받을 때는 물론 복귀할 때도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사돈과 함께 우리가 귀향을 하고 또 벼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공통점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 온 재산과 열정을 바쳤다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 학봉 종선들도 임진왜란 때, 뭐 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우리 민주에서 임진왜란 때 후학을 양성하면서 또 퇴계는 수십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렸으며 69세에 임금과 조정의 신료들이 강국한 만류를 뿌리치고 선조에게 성악 킥도를 올린 후에 낙향해서 오늘날 퇴계 귀향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할 때 지금 도선성 선비술위원회 김병일 이사장하고 공동으로 퇴계 귀향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올해가 5년째 퇴계 귀향길을 하고 있습니다. 퇴계가 69세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여러 차례 이제 사직 상소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사직을 하면서 그때 선조와 백관대작들이 경회루에서 환송료를 베풀어주고 퇴계 선생은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한 첫날 밤이 무슨 절입니까? 무역회 안에 있는 공사에 바로 묵으셨습니다. 사실 퇴계 선생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공사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그로부터 13박 14일 동안 도선서원을 찾아와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길을 재현해서 현재 퇴계 귀향길이 현재 재현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퇴계 귀향길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그 학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13박 14일 동안에 전 코스를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계의 정신이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 우리를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퇴계학 진흥회가 국제 퇴계학 진흥원하고 합동으로 청전 퇴계를 양성하자고 해서 고등학생들을 가지고 재작년부터
고등학생들의 폐기학 토론회를 합니다만 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폐기학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걸 저희가 보면서 우리 앞날이 상당히 밝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잘 아신 같이 서예와 학공, 또 학공과 서예, 회제, 여한, 유성과 기봉 등 우리 선조들은 학문을 통해서 조선을 문명국가의 안석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병을 일으키고 스스로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관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저보고 이제 산업자원부장관을 하라고 해서 저는 고사를 했습니다. 장관 자격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고 대학 총장을 맡습니다. 서울산업대 총장을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너 재능이가 맞다. 영남사람 같다. 벼슬을 줘도 벼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피 그대로 속에 영남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덕담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사태가 났습니다. 북한에서 원전 폐기물 부지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해서 나라를 군수가 뜯어갖고 경찰 100차가 불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총장을 맡은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임 상공부장관은 이번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수없이 고사를 했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저 휴대전화를 받고 제가 장관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임을 하고 2년 3개월 동안 소위 환경단체와 무수히 싸우면서 지금 경주에 원전 폐기물 부지를 만든 것이 제 손으로 만들면서 제가 이제 2005년 11월 2일입니다. 원전 폐기물 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안 하라는 원전 폐기물 부지를 이번에는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5개 시군이 서로 이제 시장 군수가 경주시장 같은 거는 103세인가 이분은 머리를 깎고 남발을 하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서는 이희범 장관은 화형식을 했습니다. 왜 화형식을 하느냐? 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표를 한 표를 좀 넣으려고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떠라. 수없이 떠라. 만약 그게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해라. 라고 해서 경주에 방패장이 설립이 됐습니다. 11월 2일 날 방패장 설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11월 3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니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1976년부터 원전을 썼습니다. 30몇 년을 원전을 쓰면서 그리고 원전 폐기물 부지 하나 짓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원전 폐기물 부지를 하나 만들면서 저는 호방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 저도 사직을 하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들고 대통령 비서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비서실장이 왜 이래 당신 말이야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데 왜 이래. 그래서 저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라고 사표를 던지고 상관직을 문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유림이고 또 유종회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는 14만 개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30만 개라는 얘기도 있고 40만 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국에는 또 4천에서 6천 가지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90여 개의 성씨가 있습니다만 일본과 중국과 달리는 성씨보다는 본관이 앞서는 것은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세기까지 사무라이 귀족만 성씨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 주민에게 성씨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의 특성상 지형과 지역 또 직업에 파생되어서 성씨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혈통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인구 1000명 이상인 본관을 나타내는 본관 수는 85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씨보다는 우리가 본관이 훨씬 더 앞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혈통을 중시하는 이런 일본같은 지역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혈통을 중시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 병암 서울에 오면서
우리 그 병암 박물관을 봤습니다만 우리 과거 급제한 이런 교지와 등등을 봤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내주신 우리 도태기 위원장님과 도정 대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이 서원 안에서 백록동규라는 걸 봤습니다. 백록동규의 수신 제가와 또 학문회를 해야 하는 덕목을 보면서 정말 숙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92년에 행정고시를 거쳐서 지금 산업통상부 상공부에 당시 상공부의 사무관으로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잘 나가던 공과대학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갈까 행정고시를 할까 그러다가 아마 피가 경상도 피라 해서 그런지 삼성전자보다는 돈보다는 공무원을 하자라고 해서 공무원 상무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국장 때까지 늘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에 갔으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경찰의 윤종용 회장, 저보다 3년 선배입니다만 좀 잘하는 진대재, 저보다 3년 후배입니다. 이 사람들 삼성전자 가서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행정고시만 떨어졌으면 나도 1000억 재산이 될 텐데 행정고시 들으라고 그래 1000억이 아니라 10억도 못 가진 이런 거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한편으로 산업자원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72년도 들어가니까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무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 IMF 나기 직전에는 YS 대통령 때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IT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IT 산업을 오늘날 기반에 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1960년대 IBRD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당시에 런던타임스, 영국의 런던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표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에서 발표하는 매년 민주화 지수가 있습니다. 민주화 지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민주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은행이 폄하하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날에서 1960년대 우리가 1인당 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UN 회원국이 125개국이었습니다. 그때 125개 UN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위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1인당 소득 100불. 아마 여러분, 우리 유정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 잉여물자 주는 밀가루, 그러면 밀가루가 얼마나 딱딱하고 우유가루 얼마나 딱딱했으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걸 먹고 촉은 못 피로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12번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작년에 수출은 7천억 불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사무관 때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수출지를 확대기 담당 실무 사무관을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청중앙홀에서 제가 수출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열정을 보면서 저도 공무원은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발전 계획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수출이 1964년 11월 30일에 1억 불 수출했습니다. 당시에 1억 불 수출할 때 1억 불 수출 테이프를 같이 끄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1억 불 수출 테이프를 같이 끄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들 나라는 지금도 80억 불, 90억 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1971년에 10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때 10억 불 수출했을 때 같이 테이프를 끄는 나라는 필리핀과 포르투갈 이런 정도입니다. 이들 나라는 지금도 800억 불, 900억 불 수출합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가 1977년에 100억 불 수출했습니다.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저 관공서 간판 학교에 100억 불 수출 천불 소득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100억 불 수출 천불 소득하면 우리 유토피아구나. 100억 불이 수출하면 유토피아구나.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천불 소득이면 이상국이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수출이 7천억 불이 넘었습니다. 100억 불에서 7천억 불. 지금 상원부 수출 실장이 무역 담당 차관보가 제가 장관 때 수행하던 비서입니다. 얼마 전에 저 비서하고 지금은 이제 무역투자 차관보가 되어서 전형을 묻다가 올해 8천억 불 해. 그랬더니 저 귓속말로 8천억 불 아닙니다. 9천억 불 합니다. 이 9천억 불 하는 근거는 지난 3월, 4월에 매월 월별 수출이 월간 수출이 850억 불이 넘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저께 여러 가지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파업을 한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름값이 오르면서 중동의 전쟁이 나면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1년에 기름 들어오는 게 한 10억 배럴 정도 들어옵니다. 10억 배럴. 그런데 기름이 지금 100불이 넘습니다. 10억 배럴에 100불이면 배럴당 100불이면 1000억 불입니다. 거기에 가스가 한 500억 불 정도 들어옵니다. 석탄도 지금 유연탄도 그만큼 들어옵니다. 1년에 에너지가 한 2천억 불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 한 2천억 불 될 겁니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2천억 불을 센 돈으로 이 에너지를 기름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혼자서 올해 3천억 불 넘게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를 반도체 팔아가지고 우리 기름 사오고 석탄 사고 연탄 사고 하는 이런 나라가 그래 반도체 다 죽여가지고 어떡하느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무슨 사진하고 크게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는 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속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얘기를 지금 저도 쓰고 있는 얘기는 개구리야 잊지 마라. 지난 봄 너도 올챙이였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구리가 되든 뭐가 되든 자라가 되든 옛날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격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고소고발은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1년에 한 40만 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에 일본은 고소고발이 10,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40배 정도 되는데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의 2배, 2배 정도니까 한 8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고소고발이 그러니까 100배인 나라가 됩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매년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143개국을 대상으로서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 대상국 중에서 금년에 우리는 67위입니다. 세계 소득이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나라, 그리고 수출이 세계 4위, 5위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행복지수는 세계 67위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부탄, 동남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산이 높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핀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빗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왕국입니다. 왕국. 국왕이 댕기면서 국왕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길거리에 쓰레기 준 사람, 그 사람이 국왕이라는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그게 국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도덕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입시교육에서 전부가 시업, 수학하고 영어 이런 교육만 하고 지금 역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사라진 상태, 은학 양설이 사라진 상태, 퇴계 스승이 얘기는 소원 서린다가 사라진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서 이제는 GNP 대신에 나라에서 무슨 일자리 만들어라, 뭐 기업들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기업들 괴롭히지만 않으면 된다. 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 다 만들고 한다, 투자한다. 그런데 자꾸 대보를 하고 자꾸 규제를 하면 어디 합니까?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으로 해가지고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97년 IMF 이후에 한국의 공장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해외 12개의 공장을 세우는 동안에 한국에는 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업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랑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또 선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동방예의지국이 사라진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득만 높일 게 아니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계는 유교 경전인 중용에 나오는 은학양선, 즉 다른 사람의 악행은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낸다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공자는 정치의 핵심은 은학양선이라고 했습니다. 퇴계는 한평생 소원 서린다, 즉 매화는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소원했습니다. 또 매한 불매향, 즉 매화는 추워도 향기를 함부로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이병장인 청계의 손자 운천 김용입니다. 운천 김자 용자는 맹자의 구절인 궁불실이 원 불리도라고 했습니다. 궁하더라도 의로움을 잃지 말고 이루었다고 도를 떠나지 말라고 유인을 당했습니다. 저는 서해학회, 서해 유성명학회의 창립초에 한번 갔습니다. 송복 교수가 기조 강의를 했고 제가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축사를 문화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갔습니다만 그걸 던지고 서해에게 배울 세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정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아마 서해가 영의정 할 때가처럼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서해학회에 가서 서해에게 배울 것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릇 벼슬을 할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인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해 없이 어떻게 이순신이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없이 어떻게 조선을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인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언. 무릇 벼슬을 할 사람은 목에 칼이더라도 직언을 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유종의 조상들은 내 목을 쳐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임금님께 공언을 했습니다. 직언을 했습니다. 서해는 선조가 임진나라에 나니까 북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압록강을 넘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서해는 임금께 임금이 압록강을 넘으면 조선임금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조는 이거 내가 곧 목숨이 경강에 달렸는데 임금이 봐라 이거 무슨 불충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압록강을 넘지 않았습니다. 조선 임금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벼슬을 할 사람은 진퇴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러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넌 실천했냐? 저는 산업자원 장관을 하면서 회장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저는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청와대를 찾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즉 인재를 발굴할 줄 알고 직언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진퇴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이런 벼슬이 있어야 오늘 대한민국이 조선이 그랬듯이 대한민국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종에도 각각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끼리 더욱 화합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동방예의지국 또 행복한 나라 또 서로를 존경하고 은학양선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아마 식사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한 40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쳐도 그 정도 없고 제 말씀을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의 주신 이분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면의 프랭카드를 배경으로 내빈 여러분과 강 문중 회장님께서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문중별로 단체 사진 촬영 이후에
오찬 및 가야금 공연 후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하고 각 공주회장 앞으로 나오셔야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은 예전에 기사내가 항상 늦게 사진을 찍어서 원래는 기사내를 가장 미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시고 순서를 지난번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사내, 인위에, 그 다음에 동인에, 청주에, 부용에, 유심의 순으로 찍겠습니다. 예, 매년 기사내가 꼴찌를 찍어서 원래는 한번 빨리 좀 찍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자, 찍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동인에 나오시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청류회, 예, 청류회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줄이 그 옆에 채시니까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한 분 걸렸어서 자, 찍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 둘, 텐트 사이에 줄 좀 조심하십시오. 지나가시고. 예, 됐습니까? 자, 찍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구용에, 예, 예,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하나, 찍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유심해, 예,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 나오실 때 옆에 줄 있습니다. 텐트에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고. 자, 앞쪽으로 보세요. 하나, 둘, 됐습니까?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예, 자, 하나, 되었나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까? 되었나요? 자, 찍습니다. 준비하시고 잠깐만 기다리시고. 잠시 이동하지 말고 계십시오. 신문사 제공 때문에 기사를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다시 찍을래요? 예, 예. 예. 전화번호도 풀고 가주세요. 전화번호.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기사. 자, 찍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우리는 꽃 파란 꽃, 꽃 피고도 가야 돼. 남 세상에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시고! 지금까지 선율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죠. 선물당 감사합니다.